네, PD님은 이 그림 뭘로 보이세요? 저는 마릴린 먼로가 보이는데요. 네? 마릴린 먼로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전학과 한세현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 따라온 손녀가 있었는데 할머니보다 시력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깜짝 놀라시고 이제 저희도 시력 검사만 하려다가 정밀 검사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고 이 영상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누가 보이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진에는 또 뭐가 보이나요? 아마 조금 어지럽게 집중하기 힘든 체크 무늬가 보이겠죠? 혹시 첫 번째 사진에서 마릴린 먼로가 보였거나 두 번째 사진에서 글씨가 읽혀졌다면 오늘의 주제인 시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 시력이 나쁘다라는 개념은 좀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통 어머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안경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안경을 쓰든 컨택트 렌즈를 쓰든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안경과 컨택트 렌즈로 시력을 교정했을 때 1.0까지 나오지 않는 시력을 안 좋은 시력이라고 평가합니다. 시력은 표준 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시력판과의 거리라든지 주변 밝기를 맞춰놓고 시력 검사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건강검진에서는 그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건강검진 했는데 시력이 0.7 나왔어요 하고 안과에서 제대로 재봤을 때 1.0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강검진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검사들은 간이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마이너스 시력은 아예 없는 개념이고요. 시력은 0이 되는 순간 우리가 실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시력이고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본인들끼리 얘기하다가 너 시력 얼마야? 그러면은 나 마이너스 7이야. 너무 나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시력이 아니고 굴절률을 뜻하는 말입니다. 굴절률은 시력과 좀 다른 개념인데 시력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내가 시력판에서 어디까지 읽었다를 그냥 환자가 말하는 대로 시력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말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오셔서 무슨 장애 등급 같은 거 받으려고 꾀병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시력에 합당한 굴절률인지를 검사하게 되는데 보통 굴절률이 0인 상태를 정시라고 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보고 굴절률이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근시, 플러스로 갈수록 원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키의 비율을 많이 드는 편입니다.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녀들도 큰 경우가 많듯이 부모님이 눈이 좋은 경우에는 자녀들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에 있어서 근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구의 앞뒤 길이입니다. 부모님의 안구 앞뒤 길이가 큰 경우에 자녀들도 앞뒤 길이가 큰 경우가 많아서 근시가 유전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모든 게 유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이 나빠지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지만 환경적인 요인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근거리 자금량이 많거나 아니면 어두운 환경에서 책을 보는 경우 근시가 더 진행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같은 근거리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근시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건 제가 안과 전공의 시절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근거리 작업이 많아질수록 눈의 조절력이라는 게 작용하게 되는데 조절력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은 주변부의 포커스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시성 탈초점화라는 것 때문에 안구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거리 작업량이 많거나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을 경우에 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군대 가서 시력이 좋아졌대요. 원래 눈이 되게 나빴는데 보초 쓰고 맨날 멀리 보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제가 안과 의사도 아니니까 진짜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의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최근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좋아진 게 아니라 가성 근시라는 건데요. 근거리 작업만 계속 하다 보면은 눈의 근육 자체가 근거리를 보는데 맞춰졌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로 있어서 실제 근시는 아니지만 가성 근시라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눈의 조절 마비제를 사용하거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멀리 보는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눈의 조절력이 풀어지면서 원래 본인의 좋았던 시력이 찾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경우는 어린 아이인 경우 원시가 있을 경우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시라는 것은 안구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심해지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안구 길이가 자연스럽게 커짐에 따라서 정시로 바뀌면서 좋아지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빠진 눈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혹 일시적으로 시력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눈에 질병이 진행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 내원하셔서 검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근시 진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드림 렌즈로 근시 진행을 억제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비싼 돈 들이고 했는데 아기가 적응 못하면 어떡해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다 맞게 맞춰 드리고 혹시라도 적응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로 다 환불해 드리니까요. 걱정 말고 내원하셔도 좋습니다. 또 청년기 같은 경우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로 시력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른들의 가장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인 백내장의 경우 수술로서 완벽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백내장 수술에 대한 만족감은 굉장히 높으신 편이고 제가 또 그런 수술 굉장히 잘하니까 저희 병원 믿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나빠진 시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연적으로 한번 나빠진 시력은 좋아질 수는 없지만 제가 좋아지게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 믿고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여름방학 드림렌즈 이벤트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병원에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